사는 게 참으로 사나운 꿈이다. 정녕 일을 벌릴 생각이냐? 넌 너의 일을 하고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놈이 둘쑤시고 나면 남은 우리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라고, 이 새끼야! 제 두 눈으로 톡톡히 보았사옵나이다. 지도만 가지고 오너라. 쎄쎄쎄 뒤져라! 지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아가씨! 여기서 잡히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지도에 담겨있네. 널 죽일 것이다. 그게 내 일이다.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최초의 한국 사극 시리즈 탕류 6-7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지루할 틈도 없이 몰입해서 보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게 9부작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최종 8, 9화 예고편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6, 7화를 못 보신 분들은 빨리 디플에 가셔서 정주행을 꼭 하시고요. 저랑 같이 디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탕류 6, 7화 분석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 화에서는 시대적 배경이 짙게 연결되면서 이 작품이 더욱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회차였습니다. 탕류의 시대적 배경은 1952년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조선의 제14대 국왕 선조 때의 일이고, 이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정치적 싸움이 있었던 붕당 정치 시기 때이죠. 그리고 탕류의 메인 빌런은 동인 쪽의 사람으로서 일본이 조선을 칠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저 다음 보위를 노리기 위해 세자 책봉 때까지 상대 정치 세력인 서인 쪽을 완전히 무너뜨릴 목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드라마 속 대호군은 서인 쪽 사람으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조선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한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호군은 지도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일본이든 상대 쪽 진영인 동인이든 어느 쪽이든지 공격이 들어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매우 서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진짜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호군의 사람인 정엽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딸 최은희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고, 혹시라도 조선이 망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비밀 땅 문서들을 챙겨주는 모습들이 그 이유였죠. 탕류 6, 7화는 마지막 8, 9화에서 일어날 대전쟁에 대한 서사를 쌓는 내용들이 주였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드디어 일본이 부산으로 쳐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세자 책봉과 관련하여 동인과 서인이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탕류 드라마 속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대호군을 중심으로 정엽, 정천, 시울이 한 팀이고, 저쪽 메인 빌런 동인 쪽 인물을 중심으로 돌개와 왕해와의 정면 승부를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호군이 슬쩍 스포를 했던 것처럼 이 대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탕류 6, 7화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탕류에서 말하는 가족은 같이 먹고 같이 굶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탕류에서 말하는 가족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동체였는데요. 관아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던 시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고 떠돌다가 마포 나루터에 있는 일꾼으로 살았죠. 그런 그에게 지켜야 할 존재, 가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큰 소리를 쳤던 게 무덕이었는데, 어느덧 무덕이는 시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무덕이는 실력도 배짱도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큰 소리 뻥뻥 치는 진정한 강약 약강의 대명사가 바로 무덕이죠. 그런 쫄보 무덕이가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순수함을 본 시우리는 무덕이를 진짜 형님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무덕이와 가족이 되면서 무덕패의 동생들과도 진짜 가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가족 애는 너무 뜨거워지면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시우리의 어머니를 죽인 자가 왕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이죠. 사실 이 복수국에 가장 크게 의지를 가졌던 사람은 시우리에게 가장 큰 애정이 있었던 말복이었습니다. 무덕패는 사실 다 싸움에는 크게 소질이 없습니다. 힘없는 일꾼들에게는 아주 건달질을 잘했지만 막상 왈패들끼리 모였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바로 무덕패죠. 그것을 무덕이는 물론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왈왈이, 개춘, 중복,
말복 모두 다 자신들이 약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왕해에게 정면으로 싸워서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이들의 복수 준비에 대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즉 이들의 복수 계획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즉 나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어쩌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지하게 시우리를 위한 복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우리가 정천이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떠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덕패 가족들이 이토록 시우리를 중히 여겼던 것처럼 시우리에게도 무덕패의 가족들은 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청의 종사관 정천의 입장에서 볼 때와 나름 큰 상단을 운영하는 정엽의 딸 최은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왕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왈패들은 그냥 세상을 좀먹고 있는 건달들일 뿐이고 자기들끼리 가족이라 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그냥 거지 같은 존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왈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천이가 볼 땐 왈패들이 한낱 양아치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우리에게 있어 무덕패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덕패 역시 시우리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말하는 가족은 같이 먹고 같이 굶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있어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진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족이라도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지,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살면서 여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참 의외였던 건 나에게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외로 더 많은 걸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나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모든 걸,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진정한 가족을 이루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은 의외로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던져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왈패들처럼 가진 것이 진짜 없고 그저 자신과 같은 왈패, 곧 가족밖에는 가진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탕류 6, 7화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막내 말보기의 장례의 장면이었는데요. 고작 왈패 한 명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왈패 중에 가장 어린 꼬봉 왈패잖아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은 진짜 지극정성으로 치릅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슬프게, 괴롭게, 안타깝게 치르고 있죠. 그의 죽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가족의 아픔을 공감했었던 진짜 따뜻하고 정 많은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저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데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최은희는 누가 죽었기에 저리 슬피 우는 geb니까? 라고 관심을 보일 정도였죠. 사실 이 시대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너무 다반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말보기의 죽음은 진짜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각성하게 되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막내 말보기의 퇴장을 보면서 앞서 나온 전임 엄지였던 덕계의 퇴장과 함께 대조를 해봤는데요. 앞서 나온 덕계의 퇴장은 뭔가 좀 썰렁했습니다. 탕류에서 나온 덕계의 시작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고 웅장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분명 많은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덕계와 같은 왈패이기는 했으나 그 지위나 위치가 정반대에 있는 막내 말보기의 태장은 뭔가 꽉 차 있었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탕류에서 나온 말보기의 시작은 뭔가 좀 비중이 없고 허술하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의 마지막은 다음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엄청난 존재감으로 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주요 캐릭터의 퇴장 역시 굉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6, 7화를 통해서 왈패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진 것은 없어도 진짜 사랑과 의리가 있는 낭만 가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 직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왈패들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 진짜 가족애가 넘쳐서 그들은 왕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했던 왕해에게 왈패들은 결국 패배하였고 말보기를 잃게 되었죠.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결국 우리는 힘없는 왈패라는 것이죠. 시우리의 어머니를 죽인 자를 복수하겠다는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왈패의 한계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은희를 통해서도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소금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씨 상단의 소금은 전혀 팔리지가 않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최은희 더러운 탐관 오리들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곳에서도 탐관 오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죄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것 때문에 힘센 나쁜 인간들이 보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 이치에 밝은 정엽과 강행수는 그저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있어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할 때가 있음을 최은희에게 말해주었던 것인데 도저히 불의와 타협이 안 되는 최은희에게는 이 더러운 굴레가 도저히 벗겨지지 않는 슬픔과 괴로움의 현실로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상인 나부랭이밖에 안 된다고요. 노련한 아버지 정엽과 강행수 역시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니 적당히 타협을 해야만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음을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터득했던 생존 방법들은 왈패의 무덕이나 상단의 정엽이나 그 정도의 차이나 방법, 역할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타협이라는 것으로 종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덕이가 시우리의 복수를 갚자는 말이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동생들을 말렸던 것이었죠. 이 작품 탕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말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좀 눈치껏 깨달아야 한다고 빌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우리와 무덕패들을 보면서 고작 왈패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최씨 상단과 최은희를 보면서 힘없는 상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여자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그렇게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시대가 악하고 나라가 어렵고 사는 게 각박한 이 현실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앞가림은 물론 나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최선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진지한 인생 고민을 가끔씩은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생존의 문제는 상대편이긴 하지만 왕해도 마찬가지죠. 왕해 역시 자신은 물론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망해가는 조선에 와서 털을 잡고 자신들이 잘하는 칼질로 경강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쨌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인데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진짜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소리내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짜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부분까지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탕류 드라마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최고의 명작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8, 9화 예고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종 예고편의 시작은 시우리가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 제대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탕류를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액션 사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마지막 탕류 8, 9화에서는 진짜 액션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검술 액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마음을 정한 시우리를 본 무더기는 아마도 여러 번 말렸을 테지만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무더기는 역시 목숨을 걸고 정천을 찾아갑니다. 사실 무더기가 정천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더기가 시우리를 왈표로 끌어들일 때 정천이를 볼모로 협박을 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불과 며칠 전에 자신들을 잡아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정의로운 정천이었기 때문에 무더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죠. 하지만 무더기는 이번에도 역시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낯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우리가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뛰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시우리가 왕의 패가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천이는 시우리를 직접 만나서 그 의중을 다시 물어봅니다. 사실 정천이는 앞서 시우리에게 나쁜 놈들은 반드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우리 입장에서는 소중한 가족, 앞서 어머니를 잃었고 이번엔 말보기를 잃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지옥 같은데 더 기다리기에는 마음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이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우리는 넌 너의 일을 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로 시우리가 정천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분명 잘해줄 정천이는 네가 하던 일 계속하고 어머니의 복수이자 말보기의 복수, 곧 가족의 복수만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이 일만큼은 꼭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정천이를 설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진짜 이 두 사람의 대화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배려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엮여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 서로 신뢰했던 두 사람의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의 서사가 참 잘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탕류 8, 9화는 각자 자신의 대적들과 본격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천이는 돌개와의 싸움을 위해 매복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시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덤벼든 몇 사람을 칼로 베고 드디어 왕해를 잡으러 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시우리가 복수를 하러 가기 전에 무더기가 시우리를 다소 거칠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더기는 시우리의 복수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 이후의 일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정천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무더기는 진짜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답답한 거 알겠고 안타까운 것도 다 알겠는데 적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제발 더 일 버리지 말고 더 이상 협박하지 않을 테니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인생을 건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이 결정도 굉장한 결정이었겠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자고. 그래야 우리가 비록 무시받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라고. 아유, 진짜 무더기 형님, 지환이 형 너무 연기를 잘해서 비록 드라마지만 그 마음에 절절함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우군이 계획했던 한반도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완성됨과 동시에 메인 빌런 팀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죠. 지도가 있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반역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들에게 있어서 지도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개는 모든 병력을 풀어서 지도를 찾고 있죠. 그리고 왠지
이 과정에서 왕해 패거리들도 도우러운 것 같은데요. 설마 강행수를 뵌 건가? 하는 생각도 이 장면에서 드는데, 아마도 정엽이 대오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들통났고, 그래서 정엽 역시도 무사하지 못함을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엽은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 가장 마지막 미션이 될 수 있는 지도를 지키는 일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딸 최은희에게 맡기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무슨 예고편을 보는데도 심장이 마구마구 뛰는데요. 그리고 자객들을 상대로 대오군은 혼자서 싸울 것으로 보이죠. 와, 이렇게 쌍칼을 들고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대오군은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우리와 왕해가 최종 복수 액션을 선보이면서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니놈이 원하는 세상이 올 것 같으냐 라는 왕해의 말인데요. 왕해는 조선에서 성공하기 위해 탐욕이 많은 자를 노렸습니다. 그 더러운 탐욕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 판에 들어오려고 했죠.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왕해는 시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결코 오지 않을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본성 때문이죠.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으며 강한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결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기에 나쁜 놈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시대에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너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왕해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돌개 한 놈을 죽인다고 해서, 메인 빌런과 그 조직을 박살낸다고 해서 이 더러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이 드라마는 윗물이 썩었기 때문에 아랫물까지 썩었다라는 그 탕류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아랫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위에 썩은 물들을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이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지금까지도 너무 재밌게 달려온 탕류,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해줄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탕류 6, 7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평과 함께 8, 9화 전개에 대한 뇌피셜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디즈니 플러스 탕류 마지막 회는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공개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 Soft sunlight on my skin. Your whisper pulls me